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트레이닝 시켜야 할 뉴럴넷의 인풋 벡터 X가 딱 하나만 있었다는 가정이었고, 실제로는 하나 이상이겠죠. 사실은 단순히 하나 이상일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죠. 몇백 개, 몇천 개, 몇만 개, 심지어 어베일러블 하기만 하다면 뭐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코스트 펑션을 그런 모든 트레이닝 샘플을 다 포함하는 그런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코스트 펑션 얘기할 때 C에 Y에 Y 스타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Y는 어떤 인풋 트레이닝 샘플 하나가 총 뉴럴넷을 거쳐서 나온 Y였죠. 그 다음에 이 Y 스타는 애초에 이 인풋 벡터와 페어로 같이 주어졌던 트루 레이블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X와 이 Y 스타 페어로 들어오는 저놈들이 여러 개일 거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는 요 Y도 여러 개일 거고요. 같은 개수만큼. 그래서 그 트레이닝 샘플 인덱스를 K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요 K가 샘플 인덱스가 되겠네요. 일때 그 각각의 샘플에 대한 코스트 펑션들을 다 합한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최소화해야 될 그런 코스트 펑션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스케일링 팩터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샘플을 고려하는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레이어에서의 아웃풋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제는 주어진 모든 샘플에 대해서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역시 좀 간단히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좀 그 네트워크가 복잡하지 않은 거를 한번 이그젬플로 들게요. 그래서 인풋 벡터의 디멘전이 2고 히든 레이어 뉴런 개수가 3개고 아웃풋 뉴런 개수가 2개짜리. 그렇죠? 이랬을 때 가정하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 인풋에 들어가는 X가 그냥 하나라고만 가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일단 3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각각의 벡터를 X1, X2, X3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그 forward transform 식이 이와 같죠. 이거 예전에 했던 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겁니다. 디멘전만 한번 따져볼까요? G1은 결국 요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affine transform 결과이죠. 3 by 1일 거고, 그 다음에 X가 지금 인풋 노드가 2개니까 2 by 1이라고 하면 될 거고, 요 W 매트릭스는 요거를 만족시키려면 3 by 2여야겠죠. 그렇죠? B는 당연히 G와 똑같을 거고 A도 G와 똑같겠네요. 그렇죠? 자, 요 식에 X1을 집어넣어도 성립을 해야 되고, 그렇죠? X2를 집어넣어도 성립을 해야 되고, X3를 집어넣어도 성립을 해야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은 X1을 여기다 집어넣고, 한 번은 X2를 집어넣고 등등등. 그러면 요 X 부분이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얻어지는 G가 또 바뀌겠네요. 계속.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A도 당연히 바뀔 거고요. G가 바뀌니까. 여기 위첨자 1이 빠졌네요. 타이포네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W 매트릭스와 B는 불변이네요. 그렇죠? 정해진 어떤 틀 안에 인풋이 바뀌니까 정해진 틀이 출력하는 아웃풋이 바뀌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X1, X2, X2를 한번 각각 집어넣어 보자라고 했던 거를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와 같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3개.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동일한 틀에서 요 X 대신에 X1, X2, X3가 들어가고, 그에 따라 G 값이 바뀌니까 이제는 하첨자 1을 붙여준 결과. 그렇죠? 그래서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고 등등등. 그렇죠? 그 다음에 non-linear activation 세컨드 스텝은 굉장히 트리비얼하죠. 그냥 요 X1이 들어왔을 때 그 affine transform 결과가 G1이라면 그거를 집어넣은 결과가 A1일 거고 등등등.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3개 따로따로 쓴 수식이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코딩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저 3개의 수식을 하나의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x1, x2, x3를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쌓아놓고요. 그 다음에 b도 요 동일한 b를 이렇게 세 줄로 쌓아놓고,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x1이 들어갔을 때 결과를 g1, 역시 2가 들어왔을 때 g2, 얘를 역시 동일하게 옆으로 쌓아놔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세 개의 수식을 한꺼번에 표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G1의 그 사이즈가 3x1이잖아요. 이게 3x1이고, 그래서 엘리멘트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을 텐데 그걸 한번 볼게요. 얘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죠.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여기서 얘가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인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죠. 네. 그다음에 G1의 두 번째 엘리멘트를 보면 이번에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B1 벡터의 두 번째 엘리멘트. 역시 여기서도 얘는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일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지금 이 G1 같은 경우는 이제 3x3가 될 텐데, 모든 9개 엘리멘트에 대해서 사실 이전에 3개식으로 쪼개서 표현했던 거와 동일한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건 한번 각자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만 좀 다시 한번 보면 얘가 3x3이 된 이유는, 일단 이 첫 번째 얘는 그 첫 번째 레이어의 그 유닛 개수가 3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가 3x1이 그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뉴런 개수였잖아요. 그래서 3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N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3은 사실은 요 사이즈고, 이거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즉 트레이닝 샘플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그 개수를 우리가 M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small n 1 by capital M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머지도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한번 각자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 별거 아니죠. 그냥 얘를 한꺼번에 역시 써놓은 형태고요. 참, 그리고 아까 언급한 걸 까먹었는데, 원래는 이제 스몰 g1, 2, 3가 각각 x1, x2, x3가 들어왔을 때 어파인 트랜스폼 결과이고, 그거를 이 컬럼 방향으로 쭉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편의상 우리가 대문자 g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g는 더 이상 벡터 형태가 아니라 매트릭스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 w는 이전과 동일하죠. 얘는 변한 게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요 대문자 x는 그 인풋 벡터 3개를 컬럼 방향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죠. 역시 원래 컬럼 벡터였는데 각각이 이제는 옆으로 쭉 쌓아서 매트릭스 형태가 됐네요. B 같은 경우는 사실 요 각각의 컬럼이 변하진 않아요. 예, 동일한 컬럼인데 그거를 역시 컬럼 방향으로 쌓아놓고 이제 대문자 B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컨셉은 별게 아니죠. 예, 그래서 원래 각각의 샘플 하나에 대한 우리가 수식을 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었는데, 근데 그런 인풋 샘플이 이제 여러 개 되니까 그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써줘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도 별거 아니고요. 애초에 얘는 equal to G의 G1이었으니까, 그죠? A2는 G의 G2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아놓고 얘를 대문자 A, 얘를 이전과 동일한 대문자 G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else 레이어를 생각해 보면 뭐 이런 거 뭐 시시콜콜 모든 엘리멘트에 대해서 다 해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전에 샘플 하나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에 L-1번째, 그 다음에 L번째 레이어에서의 관계식이었어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겁니다. 새로울 건 전혀 없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애초에 제일 처음에 그 인풋 X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게 이제 여러 개가 돼서 뭐 X1, X2, X3, 예를 들어 3개 인풋이 들어왔다면, G와 A가 계속해서 옆으로 불어나죠, 사이즈가.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인풋
벡터의 개수만큼 옆으로 불어날 거고, 그죠? G도 옆으로 불어날 거고, 얘는 변하지 않죠, 그죠? 그다음에 요 B 벡터는 역시 매트릭스 옆으로 불어나겠죠. 뭐 얘도 마찬가지로 불어나고 얼마만큼? 인풋 트레이닝 샘플 개수만큼.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와 같을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그게 요 트레이닝 개수만큼 컬럼 방향으로 늘어나고, 역시 매번 레이어에서의 그 액티베이션 아웃풋 A도 원래는 요거 하나였는데 트레이닝 개수만큼, 지금은 이제 M이 3이라는 가정하에 3개를 표현을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M이겠죠. 예, B도 마찬가지고. 뭐 그 다음 얘는 뭐 굉장히 트리비얼하니까 쉽게 이해가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그렇게 옆으로 늘어난 매트릭스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L-1번째 액티베이션 아웃풋을 대문자 A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죠? 그랬을 때 L번째 레이어에서의 어파인 트랜스폼, 즉 G죠. 얘죠, 얘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GL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GL을 non-linear 펑션 G에 넣은 결과가 바로 L번째의 최종적인 액티베이션 아웃풋 AL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L-1에서 L로 넘어가는 어떤 트랜지션을 나타내는 거고, 그죠? 도면으로 제가 표현했던 그 비유에서 이게 쭉 성립을 하려면 이니시에이션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A, 즉 가상으로 인풋 레이어를 그냥 0번째 레이어라고 했을 때 그때의 A0를 X, 즉 여기서 X는 뭐였어요? 이전에 나와 있지만 여기서 정의됐던 것처럼 모든 샘플을 옆으로 다 채워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M까지 있다는 가정하에, 그죠? 예. 그래서 얘를 매트릭스 A0라고 한다면 그러면 A0에서 A1이 구해질 것이고, 이 공식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A, L까지 구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멀티플 트레이닝 샘플에서 익스텐션 하는 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겠다라고만 이해를 하면 돼요. 예, 모든 에브리 싱글 스텝을 다 이렇게 꼼꼼하게 데리베이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샘플이 하나일 때 매번 L번째 레이어에서의 어파인 트랜스폼 스몰 g가 이제는 대문자 g가 되면서 이제 옆으로 불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불어나는 정도가 바로 M이 되는 거고요. 트레이닝 샘플 개수. 그렇죠? 역시 그 non-linear activation output A도 small a가 대문자 A가 될 거고, 역시 옆으로 풀어나고, B도 마찬가지고, 사이즈가 변하지 않는 거는 요게 유일하네요. 그죠? W 매트릭스. 저게 유일한데, 한 가지 요거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B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늘어나긴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긴 하지만 사실은 요 각각의 컬럼 벡터가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량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요게 다 동일하니까. 그에 반해서 이 A와 G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변하죠. 그죠? G1, G2 뭐 이런 식으로 GM까지 실제로 변하는 그런 컬럼 벡터를 모아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멀티플 샘플의 경우에 해당하는 forward propagation을 살펴봤고, 이전에 싱글 샘플인 경우에서처럼 백 프로퍼게이션까지 얘기를 해야 완결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한번 forward 갔다가 backward 오면서 한번 업데이트가 모든 W와 B에 대해서 일어나고, 다시 또 한번 갔다가 오면서 또 한번 업데이트가 되고 등등등.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역시 제너럴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not to be covered,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할 거고 그냥 여러분 기록으로 갖고만 있으세요. 나중에 혹시 써야 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간략히만 보면 스토리가 그거였죠. 어떤 모든 M 샘플을 고려한 코스트 펑션의 그 L번째 액티베이션 아웃풋에 관한 그레디언트가 주어진다면, 그죠? 이게 일단 주어진다는 가정하에 역시 같은 레이어의 어파인 트랜스폼 G에 관한 그레디언트를 알 수가 있고, 역시 W에 관한 그레디언트, B에 관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레이어 그 인덱스가 하나 줄어서 L-1번째
액티베이션 아웃풋까지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즉 얘가 알려져 있다면 결국 얘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L에서 L-1로 가는 트랜지션이 완성이 되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피털 M개만큼의 트레이닝 샘플이 있을 때 당연히 모든 트레이닝 샘플을 다 입력을 해서 그 M개 모든 샘플에 관련된 그러니까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런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아이디얼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원래는 1-y 스타 곱하기 로그의 1-y 더하기 y 스타의 로그의 y 이거였죠. 그래서 y는 x가 들어갔을 때 뉴럴넷의 아웃풋이고 y 스타는 true label이었죠. 그죠? 근데 지금 요 y 스타와 y가 매 샘플마다 다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샘플 인덱스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즉 요 j는 샘플 인덱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1부터 뭐 캐피털 M까지, 그죠? 그래서 저렇게 해주고, 그래서 그거를 쭉 더해서 총 개수만큼 나눠주면 결국 일종의 에버리지에 해당하는 그런 코스트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최소화하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는 그래요. 아이디얼리는 그런데, 근데 이제 저거를 다 저렇게 하기가 이제 버거운 게 보통 샘플 개수가 최소 몇백 개, 뭐 몇천 개, 뭐 많으면 뭐 100만 개일 수도 있어요. 그죠? 빅데이터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때려놓고선 뉴럴넷에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대문자로 바뀐 그런 매트릭스 연산들을 하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느려요. 그래서 굉장히 느려지고 사실은 스피드 문제뿐만 아니라 메모리 문제가 더 크죠. 예. 그러니까 아예 그러한 라지 사이즈의 매트릭스 자체를 저장할 수 없다면 바로 그냥 메모리 에러가 나기 때문에 뭐 문제를 시작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전체 M개의 그 모든 샘플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요. 몇 개의 서브셋으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그 서브셋을 우리가 미니 배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체 샘플은 보통 배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까지는 마치 얘를 한꺼번에 다 인풋에 다 집어넣을 것처럼 이제 배운 셈인데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얘를 여러 개의 서브셋으로 즉 미니 배치로 나눠서 핸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니 배치 사이즈를 예를 들어 스몰 m이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는 스몰 m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미니 배치를 예를 들어 대문자 x의 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m번째 스몰 m번째까지의 샘플을 모아놓은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죠. 두 번째 미니 배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를 위해서 얘를 집어넣어서 forward 한번 갔다가 backward 한번 오면서 그때 이제 업데이트가 한번 생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 두 번째 미니 배치를 넣어서 다시 한번 forward 방향으로 backward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등등등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전에 봤던 그 일종의 forward propagation 그 다음에 backward propagation에 해당하는 다이어그램인데 여기서는 이제 multiple 샘플을 가정을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해당 그 벡터들이 뭐 G나 뭐 A나 B 이런 것들이 다 대문자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인풋이 이제는 그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A0 같은 경우는 그냥 첫 번째 샘플 이렇게 컬럼 벡터 딸랑 하나였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는 여러 개를 쌓아놓은 그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거쳐 나가면 요 마지막 AL에 해당하는 게 이제는 스몰 y라기보다는 대문자 y로 표시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왜? 이제는 저게 매트릭스이니까. 그래서 매트릭스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결국 첫 번째 요 x1이라는 컬럼 벡터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y1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옆에 요거겠죠. x2가 들어갔을 때 그 아웃풋을 y2라는 컬럼 벡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쭉 쌓아놓은 거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 아비어스하지만 그 true label에 해당하는 역시 대문자 y 스타, 얘는 뭐가 될까요? 얘는 equal to 역시 이제 샘플별로 옆으로 쭉 컬럼 방향으로 쌓아야 되는데, 뭐 가정하기를 여기서는 예를 들어 클래스가 3이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샘플, 예를 들어 이게 아까 이게 x1이 예를 들어 클래스 1에 해당하는 샘플이었다. 그러면 이게 100으로 대입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 샘플은 예를 들어 클래스 3이었다. true label이 그럼 00, 1이 들어가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역시 옆으로. 그러니까 결국 사이즈가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인풋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요 A0라는 매트릭스가 첫 번째 이터레이션, 첫 번째 이터레이션 혹은 첫 번째 라운드라고 제가 얘기할 때 그게 한 번에 forward, 그 다음에 한 번에 backward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터레이션, 업데이트가 한 번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인풋이 바로 첫 번째 미니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A0 대신에. 그래서 그거는 역시 X1부터 XM까지일 거고, 그렇게 한번 쭉 갔다가 쭉 오면 이 W와 B 벡터들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번 업데이트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요거 대신에 이제는 여기 M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2M이 되겠네요. 미니 배치 사이즈가 스몰 m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게 X2가 돼서 여기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업데이트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업데이트가 생기겠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업데이트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W는 W 마이너스 알파 CM 델타 W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 업데이트가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모든 샘플을 한 번 다 커버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게 바로 여기네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전체 샘플 개수가 예를 들어 100이라고 쳐요. 그 다음에 미니 배치 사이즈를 스몰 m이라고 하면 그걸 20이라고 하죠. 그러면 5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모든 100개의 애초에 그 트레이닝 샘플을 다 커버를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까지. 즉 총 토로 그거보다 그 이전에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모든 샘플을 한번 거치게 되는 그 인터벌을 원 에포크라고 합니다. 원래는 모든 x1에서 xm까지 샘플들을 한꺼번에 다 대입을 해서 계속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좋은데 보통은 이제 쪼개서 이렇게 하나 쪼개고 이렇게 쪼개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넣고 이렇게 넣다 보면 결국 모든 대문자 m개만큼의 샘플을 다 커버하는 그런 인터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원 에포크라고 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나서도 다시 반복해서 요 첫 번째 대문자 x1, 첫 번째 미니 배치, 그죠? 요거죠, 요거. 그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그젠플로 다시 돌아오면 원 에포크에 해당하는 게 결국 대문자 m을 소문자 m으로 나눠서 5죠. 그래서 5번의 gradient descent 업데이트가 생기네요. 발생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당연히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충분히 컨버지 할 때까지.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미니 배치를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미니 배치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슬라이드부터 좀 공부를 해보죠. 그래서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저게? 그러니까 배치가 인타이어 샘플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걸 다 x1부터 x 대문자 m까지 얘를 첫 번째 그 인풋으로 넣고선 그 forward backward를 돌리면, 그러면 코스트 펑션이
변하지가 않겠죠. 그죠? 코스트 펑션이 변할 리가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이라는 건 결국 y와 대문자 y와 이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문자 y와 대문자 y 스타, 즉 요게 지금 대문자 x잖아요. 요 x가 들어갔을 때 결과인 대문자 y, 그 다음에 원래 이 x에 할당된 true 레이블, 요 사이에 어떤 에러를 나타내는 함수가 바로 코스트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변하지 않는 코스트 펑션을 c 대문자 m이라고 하고 뭐 이런 등고선으로 표현됐다고 쳐요. 그 다음에 지금 이 W 매트릭스가 디멘전이 2라고 해요. 물론 비현실적이지만 일러스트레이션 편의를 위해서 그렇다고 치면 그냥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레디언트가 뭐 요 등고선 접하는 등고선에 수직하게 뭐 이렇게 나올 거고, 스텝 사이즈에 따라 뭐 얼마나 많이 갈지 모르겠으나 뭐 이 정도 업데이트 될 거고, 여기서의 또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등고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또 갈 거고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컨버지 할 거라고요. 이 글로벌 솔루션을 향해서. 근데 이제 미니 배치를 사용하면 뭐가 문제냐면 미니 배치가 매번 바뀔 때마다 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코스트 펑션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처럼 코스트 펑션은 기본적으로 y하고 y 스타의 에러를 나타내는데 미니 배치마다 y와 y 스타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니 배치마다 인풋 x가 바뀐다는 건데 그거의 아웃풋인 y도 바뀌고 그다음에 요거와 이렇게 페어로 항상 주어지는 true 레이블 y 스타도 바뀌니까 당연히 바뀐다고요. 그래서 코스트 펑션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를 역시 동일한 등고선에 표현하기가 이게 비디오 같은 걸 보여주면 더 좋을 텐데, 가정하기를 첫 번째 미니 배치에 해당하는 코스트 펑션이 지금 요 등고선처럼 표현됐다고 쳐요. 예를 들어 뭐 C, 스몰 m, 1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한번 포워드 갔다가 백워드 들어오면 분명히 요 현재 위치에서 요 등고선의 접선의 수직한 방향으로 업데이트 될 거예요. 그죠? 일로 왔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자, 근데 두 번째 미니 배치에서는 이 등고선 자체가 확 바뀌어요. 뭐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바뀌지 않겠지만 꽤 바뀔 거예요. 예, 꽤 바뀌어서 그러면 그 바뀐 등고선에서는 예를 들어 그 업데이트 후에 그 위치에서의 등고선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 접선의 수직한 방향인 일로 이렇게 갈 거라고요.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업데이트 2번 했죠. 세 번째 업데이트를 가려고 세 번째 미니 배치를 입력을 하면 또 바뀌어요. 또, 그죠? 자, 등고선이 또 싹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 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또 하필이면 좀 운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특정 이터레이션을 그 업데이트를 위한 미니 배치가 즉 어떤 그 인풋의 서브셋이 하필이면 좀 바이어스된 놈이라고 하면 그러면 막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예, who knows? 이건 뭐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지만 on average 평균적으로는 뭐 한두 번은 좀 이렇게 막 삐딱하게 하고 막 뒤로도 가고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 반복을 하면 막 지그재그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일로 가긴 갈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뭐 heading in good direct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지만 분명히 오실레이션이 심하게 있을 거고 wandering around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노이즈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이 경우 스텝 사이즈를 작게 쓴다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잘못 간 거를 좀 덜 가게 할 수는 있죠. 그죠? 예, 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갔다가 또 뭐 일로 이렇게 갈 뻔한 건데 좀 덜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조금 덜 노이지 혹은 뭐 덜 그 오실레이션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별로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미니 배치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그 어떤 어드밴티지가 컨버전스 스피드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떤 어드밴티지가 심하게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자체를 좀 더 이렇게 리바이즈한, 좀 더 팬시하게 만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됐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두세 개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모디피케이션은 여기 보니까 with momentum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저 리비전에서
사용하는 업데이트 룰이 이와 같아요. 지금 가만 보니까 WK 번, 그러니까 현재 그 이터레이션 인덱스 K에 해당하는 W는 이전 이터레이션 W에서 뭔가를 뺐는데 이거는 결국 형태가 원래 요 자리에 요게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요게 있으면 그게 바로 오리지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게 들어갔고 결국 VM이 새로 들어간 VM이 뭔가를 파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그죠? 그래서 현재 이터레이션에서의 VM은 이전 이터레이션에서의 VM에다가 뭔가 베타를 곱하고, 근데 참고로 베타는 무조건 0과 1 사이여야 되고 뭐 흔히 쓰는 밸류가 0.9 정도 됩니다. 일단은 0과 1 사이, 즉 1보다 작다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 더하기 원래 우리가 썼던 요 텀, 그죠? 코스트 펑션을 W로 W 매트릭스로 그레디언트를 취한 원래 그 텀에는 1 마이너스 베타를 곱했네요. 즉 두 개의 텀의 weighted summation이네요. 그죠? 문장으로 짧게 얘기한다면. 자, 그러면 역시 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식을 좀 전개를 해볼게요. 즉 여기서 요거로 넘어갈 때는 요 VM의 K-1 대신에 지금 사실 이 식 자체가 VM의 K잖아요. 그러니까 요 식 전체에 K 대신에 K-1을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요거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리커시브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 VM K-1에 해당하는 게 요 중괄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는 요 나머지 텀 얘는 그대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거죠. 일로. 그죠? 그래서 얘는 별로 신경 쓸 게 없고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고 얘 대신에 이 전체 식에서 K만 인덱스만 K-1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K-1은 K-2로 바뀌었고 K는 K-1로 바뀌었네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했던 그런 스텝을 비슷하게 한번 더 해볼게요. 먼저 일단 풀고, 그래서 이거 풀면 베타 제곱에 VM K-2 나오고, 이렇게 하면 베타의 1 베타에 그 다음 텀 나오고, 이건 여전히 카피 앤 페이스트고, 그죠? 그 다음에 요 VM의 K-2 대신에 이제 요 부분이 들어간 거죠. 역시 동일하게 이제는 뭐에서 바꾸면 되나요? 요게 바로 VM의 K-1이었으니까 저기에 K 대신에 K-2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K-2만 하나 떨어지고 K-3으로 K-1은 K-2로 떨어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바뀐 게 이 부분이잖아요. 요게 이렇게 지금 바뀐 거고 요 나머지는 역시 그대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렇죠? 예. 자, 그래놓고 마지막 식을 보니까 이제 규칙이 좀 보이죠. 예, 규칙이 좀 보이는데 그 규칙을 이제는 거꾸로 한번 가보죠. 원래 오리지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있었던 요 텀, 그죠? 그레디언트, W에 관한 그레디언트, 거기에는 1 베타가 곱해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요 개수가 1이고 나머지 이제 없는 건데 여기에 1 베타가 곱해졌고 그 다음 텀을 보니까 바로 이전 그 이터레이션에서, 즉 K-1번째 이터레이션에서의 그 이미 구해놨던 그런 그레디언트, 거기에는 1 베타에 추가로 베타를 곱했네요. 그럼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거보다 이게 더 작겠죠. 왜? 베타가 1보다 작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웨이팅을 적게 주는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더 하나 이전, 즉 K-2번째 구했던 그레디언트에는 1 베타에 베타가 2번 곱해졌네요. 그죠? 그죠? 규칙이 이제 발견되죠. 그러니까 1 베타에 베타가 더 붙고 베타 제곱이 더 붙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더 이전 이터레이션에서 구했던 그 그레디언트이니까 웨이트를 더 적게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이거보다 더 작을 테니까. 물론 이거보다는 더더욱 작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지금 반복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규칙을 머리에 두고선 정리를 해보면 결국 지금 gradient descent with momentum이라는 거는 이러한 어떤 베이스라인 수식에 요게 이제 키인데 이게 어떻게 써지냐면 다시 요거부터, 그죠? 현재 이터레이션에서 구했던 그레디언트에 1 베타를 곱한, 그 다음에 이전 이터레이션에서 구했던 그레디언트에는 좀 더 적은 숫자인 베타에 1 베타 등등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이건 사실 무한대로 계속 가죠. 물론 조금만 더 가면 이 값이 워낙 작아질 테니까 무시할 만 하겠지만, 그렇죠? 결국 다른 이터레이션 스텝에서 구했던 그 코스트 펑션의
W에 관한 그레디언트에 다른 웨이팅을 준 다음에 싹 다 더한 거네요.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나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와 같아요. 즉 k번째 이터레이션에서 VM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VM은 벡터죠. 벡터에서 마치 스칼라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bar 그래프를 쓰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어떻게 컴바인돼서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고자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어떤 벡터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뭐냐면 그 W에 관한 그레디언트 역시 쟤도 벡터죠. 얘도 벡터라 원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근데 요 그레디언트를 지금 현재 K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지금 막 구한 좀 프레시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지금 막 구한 게 있을 거고 이전 스텝에서 구했던 게 이미 있을 거고 그래서 걔네들을 쭉 고려를 하고 그 각각의 웨이팅을 다르게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 거는 1-베타 조금 최근 이전 거는 베타의 1-베타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계속 그런 식으로 더해지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weighted averag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티피컬한 시그널 프로세싱 컨셉이에요. 사실 이런 뉴럴 웹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른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흔히 나오는 그런 에버리지 개념이에요. 그냥 이전에 나와 있는 걸 그냥 단순하게 에버리지 하기보다는 웨이팅을 주는 거죠. 왜? 아무래도 최근에 얻은 그게 좀 더 중요할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웨이팅을 여기 크게 주고 조금씩 더 적게 주는 거죠. 그런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가하면 수식을 좀 더 따져보면 사실은 이 웨이팅 자체가 사실은 익스포넨셜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더 붙이자면 exponentially weighted average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얘기했던 그 미니 배치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이 오실레이션 혹은 노이즈한 어떤 업데이트 그거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되려나요? 물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모든 게 랜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죠?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랜덤으로 들어가는 이상 디터미니스트하게 뭔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률상 에버리징 이펙트 때문에 그러한 어떤 오실레이션 혹은 노이즈한 그런 업데이트 패턴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뭐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일로 갔다인데 자 보세요. 지금 요게 제일 최근 즉 K번째 구했던 그레디언트라고 얘기를 해봐요. 요거 그러니까 요게 K번째 요게 바로 직전에 K-1번째 요게 K-2번째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이런 weighted average를 쓴다는 거는 그냥 고지고대로 지금 막 구한 그레디언트 그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것들을 벡터 썸을 한다는 거죠. 물론 웨이팅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이쪽으로 가는 성분이랑 이쪽으로 가는 성분이 서로 캔슬 아웃돼서 좀 더 이쪽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러한 weighted average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그런 인투이션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다음 그래서 한 가지 타입의 이제 그 어드밴스드 테크닉을 본 거고요.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름이 RMS propagation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another challenging scenario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물론 미니 배치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실레이션도 도움이 되지만 미니 배치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즉 모든 샘플을 다 고려한 코스트 펑션 예를 들어 C 대문자 M 그죠? 이전 노테이션을 사용을 한다면 저거 자체가 애초에 그 디멘전별로 굉장히 에이시메트릭하다면 역시 또 컨버전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바로 예를 들어 CM이라고 해요. 그러면 역시 2디멘전으로 가정을 하고요. 편의상.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접선이 생길 거고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구해보면 접선이 이렇게 생길 테니까 뭐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보면 뭐 이렇게 가겠네요. 그죠? 그럼 보면 글로벌 솔루션은 여기인데 굉장히 여기까지 가는데 이터레이션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가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나 되는데
헛심 쓰는 거죠.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헛심 쓰는 거죠. 예, 가긴 가는데 굉장히 완더링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 등고선 자체가 에이시메트릭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문제이고, 여기에 더불어 미니 배치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더 심해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대가가 이제 제안한 방법이 다음과 같은 점화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업데이트 룰이. 일단 업데이트 룰이 바로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어떤 이전에 그 VM처럼 VR을 점화식으로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형태가 VM을 정의할 때랑 비슷하네요. VM이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잖아요. 그죠? VM. 그래서 그 인덱스만 떨어뜨리고 거기에 베타 곱하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원래 그 그레디언트이잖아요. 거기에는 1-베타.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알았었냐면, 결국은 이런 점화식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 VM이란 벡터는 얘를 그 이터레이션 인덱스별로, 그죠? 최근 히스토리를 가지고 웨이티드 에버리지 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이용하면 여기도 얘를 웨이티드 에버리지 한 거라고 유도가 되겠네요. 보나마나.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거는 받아들이고, 그러면 지금 제가 지칭하는 얘가 뭔지를 한번 보죠. 봤더니 원래 그 그레디언트, 근데 그거를 엘리먼트 와이즈로 제곱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뭐 2차 원에서 예를 들어 뭐 1,-2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게 원래 예를 들어 이거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1, 4란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매 이터레이션 인덱스 K마다 쭉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요 스퀘어까지 한 거를 K, K-1, K-2. 그러면 이 VR이 의미하는 거는 얘네들의 weighted average가 되겠네요.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exponentially weighted average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거를 필요로 하냐면 지금 요 값이 어떤 때 크고 어떤 때 작으냐면 오실레이션이 굉장히 크면 크고 그렇지 않으면 작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per each dimension이에요. per each dimension. 즉, 요 example 한번 보죠. 지금 요 마지막 요 화살표가 예를 들어 이건데 K번째.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예를 들어 K-1번째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강조했지만 이 제곱이라는 게 엘리먼트 와이즈 스퀘어예요. 엘리먼트 와이즈. 그래서 뭐 예컨대 요 K번째 그레디언트가 지금 대충 보니까 이 W1 방향으로는 적으니까 뭐 1, 그다음에 W2 쪽으로는 아래로 크니까 -4라고 하죠. 예를 들어 요게 K번째.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 거는 즉 K-1번째는 예를 들어 요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냥 편의상 이 X 방향으로 W1 방향으로는 같고, 그다음에 위로 향하니까 4라고 하죠.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 K-2 똑같이. 얘는 예를 들어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요거랑 같다라고 하죠. 1에 -4. 자, 그러면 지금 이 VR이라는 거는 벡터잖아요. 벡터. 그래서 엘리먼트 그 디멘전별로 지금 요 연산이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디멘전, 즉 요 놈들은 계속 원에 해당하는 어떤 원만 계속 있었던 것들의 어떤 weighted average일 거고, 두 번째 디멘전은 뭐 4-4, 4, 뭐 이런 값들의 weighted average일 거라고요. 그죠? 근데 지금 그 제곱을 제가 생각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렇게 그 값이 주어졌다면 그 엘리먼트 와이즈 제곱은 모두 16이 되겠네요. 16. 그렇죠? 16이 될 거고, 1만 쭉 있었던 weighted average가 첫 번째 디멘전에서 얻어질 거고, 그 다음에 16만 쭉 있었던 두 번째 디멘전에 관한 weighted average가 디멘전별로 따로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디멘전별로 오실런이 많이 있었던 그런 디멘전에서는 지금 요 값이 클 거란 얘기예요.
크겠죠. 그죠? 16이 있었으니까. 즉, 이 16이라는 거는 지금 W2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오실레이션이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수평 방향으로는 오실레이션이 많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요거를 각 요 벡터를 요 X W1 컴포넌트와 W2 컴포넌트로 나눠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프로퍼티가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왜 그게 유용할까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분석을 했던 요 VR로 나누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도움이? 오실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도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지금 요거를 왔다리 갔다리를 그리면 지금 요게 예를 들어 마지막 K번째 그레디언트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나눈다고 표현했는데 이 나누는 것도 역시 엘리멘트 와이즈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엘리멘트 와이즈로 나누는데 요 방향과 요 방향을 따로따로 생각해서 나누는 거죠. 그죠? 근데 이 VR이라는 게 요 방향으로는 값이 작을 거라고요. 그죠? 왜냐면 이전에 이 히스토리를 보면 이 좌우 방향으로의 오실레이션이 작았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요 버리컬 방향으로의 그 VR의 그쪽에 해당하는 값은 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큰 거로 나누면 더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실레이션이 컸던 디멘전 방향으로는 더 큰 값으로 나누고 오실레이션이 적었던 디멘전으로는 더 작은 값으로 나눠서 그렇게 되면 요 원래 오리지널 그레디언트는 이거였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성분은 좀 줄어들 거고 큰 거로 나눠지니까 이 성분은 작은 거로 나눠지니까 좀 더 커지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이 되겠네요. 그죠? 물론 이제 얼마나 작냐 크냐에 따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보다는 이 글로벌 솔루션에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바꿔서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 여기에 스테이트먼트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각자 디멘전별로 이렇게 따져보세요. 최근에 이 옵티마이저를 뭘 쓸 건가에 관련해서는 거의 대세가 이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어댑티브 모멘트의 이제 약자로 아담이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배웠던 두 가지의 키 모디케이션. 첫 번째는 모멘텀, 그다음 두 번째는 RMS. 이 두 개를 컴바인한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 옵티마이제이션 업데이트 룰이 이제 이렇게 써지는데 지금 여기서 이 부분만 띄어서 보면 그게 바로 모멘텀이죠. 첫 번째로 배웠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RMS라는 거는 원래는 오리지널 그레디언트에 이제 요거로 나누는 거였는데 이 모멘텀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다 컴바인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아담이고 당연히 뭐 VM에 관한 어떤 그 점화식은 이전이랑 똑같고 역시 VR에 관한 점화식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아까 요거 수식 얘기할 때 요 입실론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베러블로 나누든지 간에 그게 0에 가까워지면 이 전체 값이 분수가 인피니티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세이프티 팩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뉴메리컬 스테빌리티를 위해 집어넣은 굉장히 작은 숫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0.001 같은 것들을 쓰면 됩니다.